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트벤처 파트너스의 송재훈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효수 원장님 그리고 한상대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컴피티션 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기술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컴퍼니 빌딩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은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20세기가 디지털 혁명이었다면 21세기는 바이오텍 혁명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료에 대입을 시키면 19세기가 공중보건의 시대, 20세기가 질병 극복의 시대였다면 21세기 바이오텍 혁명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는 질병 관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 바이오헬스 산업은 인류가 하고 있는 산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산업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모가 9,500조 원 정도, 그중에 80%가 병원 산업을 포함하는 건강의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전 세계 IT 산업의 2배, 자동차 산업의 5배, 반도체 산업의 한 30배 정도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마켓쉐어 한 1.4% 정도 차지하는 한 120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 사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5 내지 6%로 크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1경 5천조 원 정도의 글로벌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그 혁신 전략을 보면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 성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3대 목표를 내세웠죠. 혁신 신약, 의료기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3배로 확대하겠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신규 일자리 30만 명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또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헬스 산업은 정부에서도 아주 정책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바이오 기술 사업화에 관련되는 국가의 정책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반 하에서 이 연구자나 과학자들이 일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화 의지나 사업화 지원 시스템, 환경이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3대 요소가 있어야지 창업이 가능하겠죠. 창업자와 기술과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3대 요소가 이제 충족이 될 때 소위 테크놀로지 벤처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죠. 주요 플레이어들은 기술개발기관, 우리 대학이나 병원, 연구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기술이 나와서 기업이 될 거고 이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메이저 핵심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정부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기술개발기관과 기업과 자본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역할만 가지고 되지는 않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과 함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소위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붙어야 됩니다. 컨설팅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각종 투자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자생적으로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알아서 해서는 창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카데미에서 일하시는 많은 과학자나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지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이런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창업 지원 시스템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바이오 분야에 소위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테크놀로지가 곧 비즈니스라는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크놀로지는 곧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의 언맷 니즈와 일치가 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개발하신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것과 차별성이 되지 없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타이밍 이슈가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가 과연 적절했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는 재무 전략이나 투자 유치가 실패하는 경우, 경영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위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등등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바이오텍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이유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보시면은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니까 그걸 차치하면은 나머지 이유들은 상당 부분 사업 전략의 이슈, 사업 모델링의 이슈, 그리고 전문적인 재무 관리나 경영 관리 시스템의 이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도 병원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병원 내에 병원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미국의 뭐 가장 좋다는 4개의 병원이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4개의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메이오 클리닉 같은 메이오 클리닉 벤처스라는 시스템이 있고, 존스 홉킨스 테크놀로지 벤처스, 클리브랜드 클리닉 이노베이션스, 하버드의 파트너스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들입니다. 이 기구들이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이 병원에서 나오는 진료나 연구 기술을 사업화해서 만든 회사의 숫자가 뭐 적게는 80개부터 많게는 2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미 상장이 돼서 상당히 큰 회사로 발전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병원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병원의 기술 사업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런 창업 전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병원이 아직은 유감스럽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외부의 창업 지원 시스템 우리나라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시스템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병원의 창업 지원 시스템이 먼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창업을 독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메이오 클리닉의 메이오 클리닉 벤처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벤처스라는 시스템은 메이오 클리닉의 의료 기술을 사업화해서 첫 번째 목표는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메이오 클리닉의 진료 연구 교육을 지원한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의 기술을 사업화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료의 목표인 환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 사업화를 하지 않으면 이 기술은 메이오 클리닉에 머무는 기술이지만은 이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화를 할 경우에는 전 세계 환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 사업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컴퍼니 빌더라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아치벤처 파트너스나 뉴욕에 있는 플렉십 파이어니어링이나 보스턴에 있는 서드락 벤처스 같은 데가 또 그 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전문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카데미아에 있는 기술이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여기 참석하셨지만은 뉴플라이트를 필두로 해서 몇 개의 회사들이 이런 컴퍼니 빌더 역할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런 컴퍼니 빌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바이오텍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올 3월 달에 창업한 회사가 바로 이 컴퍼니 빌더입니다. 그래서 민트 벤처 파트너스라는 회사고, 민트는 메디컬 이노베이션스 앤 노블 테크놀로지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기술의 혁신 또는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그런 컴퍼니 빌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트 벤처 파트너스가 하는 그 역할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컴퍼니 빌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혁신 기술을 소싱을 해서 스타트업을 설립 운영하는 컴퍼니 크리에이션 역할을 하고,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유망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역할도 하고, 또 아카데미아에 있는 혁신 기술을 인큐베이션하고 억셀러레이션 시켜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컴퍼니 빌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빌드, 인베스트, 인큐베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 전문적 경영, 전문적 투자와 결합되는 그런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트벤처 파트너스에는 저 같은 임상 의사와 기초과학 연구자, 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투자 전문가, 특허 전문가, 국제 변호사 등이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찾아내서 그걸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경영하기도 하고, 또 투자 및 경영 지원을 하기도 하고, 창업 및 보육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헬스케어에 대한 자체 사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컴퍼니 빌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 기술을 소싱을 해서 처음부터 창업 기획을 하고 창업 보육을 해서 회사를 만들고 초기 투자 및 후속 투자를 하고 회사 경영을 해서 마지막 엑시트까지 가는 소위 풀 코스의 컴퍼니 빌딩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중간에 인큐베이션 억셀레이션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인큐베이션 억셀레이션을 시작을 해서 투자와 경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투자와 경영만 하는 경우, 중간에 컨설팅만 해드리는 경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컴퍼니 빌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바이오텍 헬스케어 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돼서 글로벌화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 분야는 바이오텍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신약 치료법 개발, 여러 가지 대상이 되겠고요. 진단법 개발,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요 타겟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요런 분야들은 선진국과 아시아의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기술 소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원 사업을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한국과 아시아, 특히 아세안 지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 네 가지 분야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 지원 또는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과정은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소싱을 하고 그걸 평가를 해서 사업 전략을 수립을 하고 회사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러 번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경영하는 그런 모델로 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울대학병원과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사업화하겠다는 합의를 하게 되면은 기술 평가를 하고 사업 전략 및 회사 모델 수립을 하고 나서 공동 창업을 한 다음에 민트 벤처 파트너스가 이 초기 투자 및 경영을 맡아 나가는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서울대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주로 현재는 교수 연구자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 교수 연구자분들은 R&D에 계속 집중하시고 이 민트 벤처 파트너스가 그 회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도 비슷합니다. 회사를 탐색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한 다음에 저희가 경영과 자문에 참여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 캐피탈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는 벤처 캐피탈처럼 투자만 하고 끝나는 모델이 아니고 투자를 한 다음에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컴퍼니 빌딩 프로세스를 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창업한 기술이 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있다면은 저희가 초기 투자도 해드리고 경영 자문과 컨설팅을 하면서 이 스타트업을 같이 빌드업 해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지금 현재 회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나 워싱턴 대학, 에머리 대학, 스탠포드 대학 등과 함께 기술 소싱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대학과도 활발하게 기술 소싱을 하고 사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소위 앙트러프로너 여러분들, 창업자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이런 회사 시스템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